얼마 전에 5월 3일 날 저희들이 임원진들, 가로환경분과 또 직능단체 회장님들 이렇게 해서 또 추가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6월 1일 날 이제 다시 저희가 그 의원님들하고 하는 이제 회의가 있어요. 지역 전문 자문단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이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저희가 주민협의체 분들만 초대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주요 길에 관련된 이제 집집마다 저희들이 안내를 좀 붙였어요. 그래서 실시간하고 줌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사전에 이제 접수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주민들도 좀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열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일반 주민분들은 많이 지금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대한 어쨌든 저희가 좀 알리는 작업들을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에서 몇 분 들어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 19명. 네. 정윤아 분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김만수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직 연결 안 되셨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 김만수 대표님. 김만수 대표님 이마가 너무 번쩍번쩍해가지고 눈이 부셔요. 아, 김만수 대표님 지금 음이 아직 연결이 안 되셨네요. 그래요? 네. 지금 이게 연결이 유튜브하고 동시에 하나요? 유튜브하고 네, 지금 동시에 유튜브 합니까? 예, 유튜브 실시간이랑 지금 동시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참여하시고요. 유튜브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은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해서 6월 10일까지 유튜브에 공개를 해서요. 추가적인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만수 대표님은 이따 저기 접속이 되시면 저희들이 다시 인사를 좀 드리고요. 그 가로환경 개선 사업 관련돼서 주식회사 한성디자인의 강필중 이사님께서 사업 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성디자인기획의 강필중 이사입니다. 사당 사동 도시재생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기본 계획안을 주민분들께 발표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과업 과정은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네네. 그 안이 어디에? 네네. 화면 보이시나요? 이제? 이제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네. 이걸로. 마우스로. 페이지 다운으로. 화살표로.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12월 1일에 사당사동 가로환경 개선 디자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제안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저희가 용역에 참여한 이후 사무국장님 이하 그리고 자문 교수님 그리고 동작구청 전략사업과의 주무관님 분들과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회의와 자문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현재 오늘 보여드릴 디자인안이 완성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한 3차례에 걸친 자문회의 그리고 2차례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과 구의원분들을 모시고 발표회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영상회의 그리고 오늘 영상 보고회 겸 그 의견 수렴 회의를 가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동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의미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했는데 오늘 회의가 너무 그러면 길어질 것 같은 관계로 앞부분의 기초조사 부분은 생략드리고 간단하게 그 거리의 상황부터 간단하게 단면도로 보여드리고 본 사업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세 가지 가로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는 도로는 사당 사동의 가장 주요 도로인 중심가로, 그리고 이제 서쪽에 그 남성역 초입부터 까치산 공원까지 이르는 은행나무길, 그리고 남성중학교 통학로까지 이르는 통학로, 이렇게 세 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나무길의 단면 상황을 보시면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행나무길의 단면 상황은 전체적으로 그 보차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보차 혼용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전체는 좁은 곳은 6m 이하, 그리고 넓은 곳도 채 8m가 되지 않는, 전체적으로는 차도와 그리고 인도가 분리되지 않는 그냥 섞여서 다니는 이런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심가로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를 보여드렸는데요. 저 1, 2, 3번 번호가 있는 쪽은 저 상단에 있는 쪽이 남성역 입구 쪽에서 이수역 쪽으로 가는 쪽에 그 중심가로의 초입 부분에 들어와서 한 300m를 걸어오게 되면 1번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1번 지점의 위치를 1번 지점 위치, 2번 지점 위치, 3번 지점 위치를 단면도로 보시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번 위치는 보차 분리가 되어 있고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의 위치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200, 그러니까 차도가 7m 20, 그리고 좌측의 인도가 1m 80, 우측에 1m 8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위치는 차로 부분이 6m 30, 그리고 좌우측 인도 부분과 기록계 부분이 50cm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2번 위치에는 이제 보차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시 보차 혼용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위치는 다시 보차 분리가 되어 있어서 보차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심가로 전체는 보차 분리와 분리가 되어 있고 보차가 혼용되어 있는 도로가 같이 교대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차도와 인도는 전체적으로 보도는 상당히 다른 그 가로에 비해서 좋은 상태고요. 보통 인도라는 거는 사람이 어깨를 스치지 않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최하 1m 20 정도가 1200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인도 자체가 넓은 인도가 1800, 그리고 좁은 인도는 그거보다 적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도 자체도 상당히 좁은 상황이고, 차도 자체도 두 대의 차량이 교행은 가능하지만 현재 이제 특히 상업시설 앞에는 그 업무용 주차, 조업 주차라고 많이 하는데, 조업 주차 부분 이제 물건을 이제 내리거나 다시 실을 때 어려움이 있어서 개구리 주차 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통학로가 되겠는데요. 통학로도 다시 한번 은행나무길처럼 보차에 분리가 돼 있지 않는, 그러니까 별도의 인도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전체 그 도로 폭은 7,200에서 6,000 정도 사이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좁은 곳으로 나타내겠습니다. 6,000의 의미는 차가 서로 교행하면은 사람이 지나갈 데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차로의 폭이 법규에서 2,900에서 3,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4차로나 넓은 그 대로의 차로가 3,300을 보이고 있고요. 보통 가장 적은 차로들이 3,000을 이제 3m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수용차나 뭐 SUV, 때로는 트럭들이 교행하기 위해서는 최하 3m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에서 보시다시피 적게는 6m, 길게는 7m라는 의미는 차가 교행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통행이 불가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또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을 때는 차가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 아울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이 중간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서는 사실상 차량의 교행도 안 되고 사실 어린이들의 통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도로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고 사진에서 그리고 치수나 데이터로도 확인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사업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사당 사동 은행나무길, 그러니까 남성역에서 까치산 공원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사당 사동 은행나무길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당사동 중심도로 중심 상업가로가 되겠습니다. 사당사동의 가장 그 핵심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당사동 중심가로에 보행환경 개선, 가로환경 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남성중학교 사당시장부터 남성중학교의 담장까지 그리고 그 계단까지 이르는 남성중학교 통학로 개선 작업이 전체적인 작업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길은 저희가 일단 색상은 은행나무의 옐로우를 잡았고요. 그리고 중심도로는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 그리고 통학로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그린으로 색상 색채 계획을 현재 잡았는데 이 색채 계획은 추후 심의 등을 통해서 수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나무길은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당사동 중심도로는 보행이 안전하고 편안한 스마트 가로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중학교 통행로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모든 계획안이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각 세부적인 사업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저희가 가로별로 BI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BI라고 하면은 보통 브랜드 아이덴티티라 그래서 전체적인 뭐 상품이나 회사 그리고 브랜드의 네이밍과 디자인 작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체적인 저희가 BI 작업을 한 것은 사당사동 전체가 각 도로별로 브랜드를 가지는 그러한 브랜드의 시각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런 브랜드가 거리에 적용이 되어서 안전과 함께 시각적으로 잘 디자인적인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거리 전체가 브랜드가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네. 사국장님께서 좀 빨리 진행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I 작업이 현재 이렇게 진행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BI는 물론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는 뭐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도로 중간중간에 또 핵심 포인트 부분이나 추후에 이런 BI가 전체적인 거리에 적용이 돼서 좋은 반응이 있다면 나중에 거리에 어떤 쇼핑백이랄지 뭐 단체 축제가 있을 때 티셔츠랄지 이런 쪽에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사당사동의 도시 재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는 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전체 마스터 플랜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한 20여 가지가 넘는 그 계획안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이 구상 자체는 저희가 주민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확정 보고안을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그동안의 고민과 기초조사 고민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센터와 그리고 여러 자문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현재까지 계획된 모든 안의 총망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100% 될 것은 아니고요. 절대 이 부분들에서 좀 실현 가능성이 적은 부분들은 빠지게 될 것이고 오늘 그리고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의견 저희가 또 받아들이고 수렴해서 최종안이 나중에는 이거하고 좀 다르게 완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면이 적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세부안으로 넘어가서 한 안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 화면이 되겠습니다. 남성역 골목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성역 골목시장의 조형물이 현재 서 있는 모습을 저희가 3D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표현했고요. 현재 복권 판매점 옆에 좌측에 전체적인 거리의 인포메이션 종합 안내도 사인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닥에는 스탬프 형식으로 사당사동 은행나무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이미지 컷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다음 장면은 이제 남성역 골목시장을 안내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이제 설치 위치 때문에 아직 확정 부분은 아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에 이제 입구 조형물이 설치될 때도 여러 가지 설치 위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설치 위치가 적합한 곳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주민 협의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탬프, 이제 도로의 스탬프 작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스탬프 작업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스텐실 작업, 스탬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기존의 아스팔트 자체를 갈아엎어서 새로 보도를 까는 방식은 아니고요. 현재 아스팔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위에 특수 도료를 통해서 스탬프 방식으로 이러한 인도와 차도의 모양을, 보도와 차도의 모양을 스탬프로 찍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면도로의 특징이 특별히 사고석이나 이런 부분대로 돼 있지 않고 큰 차도도 작은 차도도 그리고 이면도로도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조차 모두 아스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행자 우선도로의 여건이 우리나라처럼 안 돼 있는 곳이 드물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스팔트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시나 구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보행환경 개선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디자인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스팔트 말고 다른 어떤 보도에 어울리는 자연석이나 사고석 같은 거를 깔아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공사비랄지 여러 작업기간,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탬프 방식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탬프 전체가 어느 구간에 적용이 될지는 아직 확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하고 어떤 주민분들의 찬반 그리고 자문위원분들 그리고 센터의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최종 조율이 돼서 이 스탬프가 어느 수위만큼 도로에 적용될지는 아직 제가 이제 적색으로 지금 그 위에 키맵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예상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범위 자체는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어닝입니다. 이제 어닝은 반자동 어닝하고 자동 어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자동 어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서 이게 뭐 이렇게 사장님 매장 사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려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반자동 어닝이고요. 그리고 고정 어닝으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반자동 어닝으로 각 업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반자동 어닝으로 제가 구상을 해 보았고요. 어닝 자체의 패턴을 이제 사당사동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색상은 좀 나중에 변화가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닝 교체하는 그래서 나는 구상안을 저희가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판 장면인데요. 이제 이거는 물론 여기는 이제 바다수산의 경우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자판이 필요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이 안 자체도 또 의견 수렴과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좀 수렴을 통해서 저희 기획안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책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경우입니다. 일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VMD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을 전시해서 과연 판매율을 올리고 그리고 행인들에게는 이제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서 쾌적한 분위기를 주면서 또한 각 매장의 실질적인 수입, 실제적인 매상을 올리시는데도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VMD는 상당히 사실은 매장의 디자인에서 중요한 이슈가 최근의 흐름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VMD를 전체적으로 좀 개선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가로 환경만 경관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매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오게 됐고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장면은 시멘트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시멘트 블록 위에 우드의 느낌을 위에 올려서 조금 좀 정감 있는, 그러니까 뭐 철제나 이런 느낌이 아닌 정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좀 디자인을 해서
좀 왕래하시는 시민분들 또 주민분들께서 좀 신선한 느낌으로 바라보실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매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으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여기 장면은 이제 현재 사당 골목시장, 남성 골목시장의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보 조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고보 조명은 좌측의 화면에서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게 있는데, 뭐 실제 조명 그 투광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광 조명 앞부분에 이런 네네. 마우스로. 마우스로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네. 제가 온라인으로 이걸 처음 해봐서 이 부분인데요. 그 이제 이런 기계가 이렇게 투사를 하게 되면은 거리에 지금 이제 은행나무하고 사당 은행나무길에 대한 BI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계절별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초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앞부분의 디자인을 계절별로 바꿀 수 있고요. 나중에 또 요청하신 디자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1년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해가 짧아서 6시부터는 어둡게 되는데, 야간에 어떤 거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좀 좋게 연출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야간에 쇼핑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안이라서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요. 이런 거는 상당히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단 기획안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교차로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교차로 부분은 제가 적색으로 표시한 대로 한 두 군데 교차로, 그러니까 은행나무길에서 이 좌측 이 부분이 전체 키맵을 항상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남성역이고요. 남성역 8번 출구인가요? 거기 출구 부분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윗부분이 까치산 공원, 거기 그 헬스기구 있는 그 까치산 그 공원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보시는 부분 지도가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은행나무길이고요. 거기에서 교차로에 가장 뭐 큰 교차로는 없지만 그래도 차량 교행이 많은 교차로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 도색을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차들이 이곳을 통과할 때는 좀 속도를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뭐 주민분들도 이것을 통과할 때는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 긴장하고 조금 이렇게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마음으로 통과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 교차로 부분에 접촉사고랄지 이런 부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 스탬프 방식하고 실제로 사고석이라고 하는 건 실제 우둘둘툴하게 그러한 돌 모양으로 까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두 가지 중에 아직 하나는 결정이 안 됐고, 추후에 예산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질이 결정돼서 디자인이 확정돼서 이렇게 교차로마다 주요 교차로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 앞 까치둥지 앞에 두 개의 지정 보호소가 있습니다. 이제 400년이 된 상당히 이 마을의 그 아이덴티티가 되는, 마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지 그런 부분이 되는 이제 장소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의 장소를 개선해서 일단은 현재 그 보호소 주변이 지금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상당히 그냥 현재 상당히 철제 부분이 두껍게 이렇게 돼 있어서 보호소가 상당히 답답한 느낌으로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로 디자인된 모습으로 주변을 개선하고, 또 은행나무길을 이제 관악산을 가기 위해서 남성역에서 은행나무 까치산 공원을 통해서 또는 관악산길로 넘어가시는 그러한 관광객 등산객들에게도 쉼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요 다음은 디자인안이 되겠고요. 예, 다음은 도로명 주소 표지판 개선입니다. 키맵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이렇게 적색 부분으로 돼서 까치둥지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부터 관악산 가는 길 입구, 그러니까 까치산 공원 입구까지가
개선 구간이 되고 이제 이 위치를 잡은 이유는 이쪽이 상당히 아래쪽보다는 사상이 안전에도 취약할 수 있고 밤에도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 LED 조명이 나올 수 있는 도로명 표지판을 직접마다 구성을 해서 별도의 우리가 경관을 뭐 요즘에 아시겠지만 여성 안심구역 뭐 범죄에 관한 세프티 디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명 주소를 집잡기의 웨이파인딩 기능도 강화하고 그리고 야간에도 도로를 밝게 밝힘으로써 그 이곳으로 가는 산책길 그러니까 야간에도 산책을 방문객이 또 저희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야간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스토리월인데요. 이 스토리월은 네네 여기 적색 표시된 부분 이제 까치산 공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마을에는 가장 정점 부분이고요. 실제로 바닥 표고도 그 현재 우리 사당 사동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남성역 입구가 가장 낮은 곳이고 여기까지는 그 표고차가 거의 100m 가까이 나기 때문에 쭉 오르막길을 와서 이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의 출발이 아까 남성역 입구에 조형물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곳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주민분들의 뜻을 모으고 좀 생각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스토리월로 구성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조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현재 작은 글씨라 이런 부분들이 잘 표시는 되시지 않겠지만 추후에 이제 이 계획안이 최종 통과돼서 설치가 된다면 주민분들의 어떤 스토리,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또 그런 그 사람 사랑하는 정감 있는 이야기들을 현재 작은 글씨 요러한 부분들에 새겨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채워나가는 한 번에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1차 공모를 통해서 한 절반 정도로 채우고 또 꾸준하게 어떤 이슈가 있거나 마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또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점점 그 마을 분들의 사당 사동의 사람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고자 스토리월을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야간 장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아랫부분에 주소 표지판이 쭉 오면서 이곳에도 약간 어두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 경관을 해서 실제로 야간에 이곳에 올라와서 하는 포토존으로도 주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해본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당사동 메인 도로입니다. 네, 사당사동 메인 도로인데요. 이제 메인 도로라는 거는 이제 중심 가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길하고 통학로는 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은행나무길하고 통학로는 보차 분리가 안 돼 있고 여기는 보차 분리가 돼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여기는 상업가로가 되겠습니다. 원래 가로 자체가 상업적인 상가들이 있는 곳을 가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행나무 길하고 통학로는 길의 의미고 여기는 가로가 되겠습니다. 즉 좌측과 우측에 상가들이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있고 같이 도로가 있는 장면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인조 화강석 지금 이 장면은 이제 화강석 이제 보도 블록을 인조 화강석으로 교체해서 현재 횡단보도 그리고 교차로 부분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것은 현재 횡단보도가 중심가로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현재 그 고원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로에 평평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원식이라는 거는 횡단보도 자체를 현재 인도가 근데 현재가 보통 인도가 20cm 정도로 높이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도로는 사실은 1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원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좀 미미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살짝 인도보다 더 올라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고원식 자체는 현재 그러니까 아스팔트 도로의 표면보다는 약간 적게는 10cm, 좀 많게는 15cm 정도 올려서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도로를 여기서 보행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지금 이 고원식 횡단보도의 위치도 사실 저희가 아직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는 현재 2개 횡단보도를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2개 횡단보도 말고 몇 개 정도를 더 설치해서 결국은 목적은 저희가 이번에 가로환경 개선 사업의 제일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차량의 속도를 정원화, 즉 따뜻하게 차갑게 위험하게 차들이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규건투와 경찰서의 그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고원식의 횡단보도 겸 차량의 어떤 그 방지턱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더 여러 개를 설치해서라도 중심도로의 차로의 속도를 현재 차량 속도가 서울시 전체가 60에서 지금 50km로 줄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50km가 아니라 거의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의 30km 이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보행 환경 개선에 가장 요번에 사업에도 중요한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네, 야간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야간에는 이렇게 이제 볼라드라고 하는데요. 사실 볼라드를 많이 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필요한 분의 볼라드를 설치해서 야간 조명에 이렇게 해서 밤에도 보행자분들이 절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야간에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도면이니까 참고하시게 되고요. 예, 그 다음 안은 이 장면, 이거는 이제 좀 잘 인식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인도와 보도와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에는 경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계석의 가장 기본 사이즈는 200에 200이고요. 그러니까 20cm이고요. 그 20cm가 결국은 차도의 보도 블록과 차도의 아스팔트와 보도의 블록을 이제 가로 이제 경계로 나누는 구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LED 조명으로 설치를 해서 이러한 장면으로 연출하는 장면을 구상했는데 사실 이 장면은 파손의 문제 그리고 이제 태양열로 되는 부분에서 과연 태양열을 계속 받아서 이것이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 자체는 이제 나중에 적용되는 확률은 아직은 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의 안 중에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제안 때도 벤치를 제안드렸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다른 모양으로 제안드리는데 사실 현재 이 스마트 벤치가 적용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중심가로 그러니까 이 현재 적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중심가로의 시작 부분의 인도가 한 3m 되는 부분 이상 되는 부분이 아주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곳 말고는 사실 없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이쪽 중심가로 안쪽으로 오면 거의 보도가 그때부터는 2m 이하로 줄기 때문에 인도가 줄기 때문에 사실 벤치가 50cm를 차지하고 사람이 앉는다는 건 거의 1m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만약에 적용되더라도 초입 부분, 상업가로의 중심가로의 초입 부분에 적게는 2개, 많게도 한 4개 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나 안으로 보여드리고요. 이 부분도 사실 심의에서는 상당히 지장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제 교차로 부분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제 교차로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은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보도의 블록들, 그러니까 보도 블록,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냥 보도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에 뭔가 블록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과 아까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설치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횡단보도들이 저희 생각으로는 이렇게 같은 재질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냥 사각형 형태, 직사각 형태, 정사각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약간 다른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재질도 인조 화강석 그리고 여러 가지 약간 실리콘 재질에 가까운 부드러운 재질 여러 가지 재질이 있는데 어쨌든 재질을 좀 고급지고 좋은 재질로 선택을 해서 보도와 그리고 이런 횡단보도 그리고 교차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차량 속도를 저감하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로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전체가 이렇게 말끔하게 정돈이 된 모습으로 구성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차량보다도 보행자가 먼저 우선인 보행자의 행복이 먼저인 도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장의 십자가 모양 아까 또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교차로 부분도 필요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경관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행 안전 효과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성도 통학로 간단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통학로 디자인 포장은 현재 이렇게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초록색 부분이 상당히 아마 주민분들께서도 아마 제 발표가 끝나면 왜 초록색이어야 됩니까라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옐로우 계열로 잡았다가 은행나무길하고의 좀 차별화 그리고 이제 송파 지역에서도
그 초록으로 실제로 열의 보육을 한 곳을 제가 좀 여러 군데 몇 군데 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과연 뭐 이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뭐 저 도로에다가 아까 은행나무길도 그렇고 도로에다 왜 페인트 칠을 해야 되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사실 누구도 저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사실은 보행자 우선 도로를 깔려면 아스팔트 자체를 전체 드러내고 전체적으로 보도로 다시 포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도로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그다음 대안이 무엇인가? 그다음 대안으로 적어도 시각적으로 디자인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 디자인 포장에 차도들이 진입을 하면서 여기는 그 큰 대로의 색깔하고는 다르네. 그러면 좀 천천히 가야 되나? 이 정도의 느낌만 줘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도로에 이렇게 스탬프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좀 어쩔 수 없는 문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장이 됐을 때의 모습을 그냥 보여드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통학로 이제 통학로 중간 정도의 부분 이제 오거리 가장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의 장면인데 이 부분도 뭐 디자인 확정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색채 부분이 초록에 대한 부분이 심의해서 저희가 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하고 좀 그런 어떤 색채 부분은 나중에 좀 많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제기 반사 시트 반사경들을 현재 전신주 등에 이렇게 개선을 해서 뭐 이 방법은 뭐 세프티드 중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중학교에 다 올라가서 이렇게 거의 뭐 108계단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 계단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학생들이 자전거들을 사시고 이게 가지고 많이 다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운데 자연스럽게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좌우측에는 야간 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으로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그동안 일단 준비한 저희 계획안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한 25분, 한 30분, 네, 좀 넘으셨네요. 네, 30분 정도 저희 계획안 설명을 이사님이 해주셨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줌으로 주민분들만 한 17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지금 현재 한 27분? 예, 이렇게 지금 접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안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저희가 6월 10일까지 공개해서 오늘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의견을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과정들을 더 거칠 예정이고, 사실 5월 27일 날 동작구 이제 디자인 심의가 있었는데 일단 재심의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오늘 주신 의견들 저희 반영해서 다시 한번 6월 말 정도에 구에 이제 디자인 심의를 저희가 이제 다시 거쳐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강필중 이사님 좀 설명 내용 중에 보시고 이제 의문이나 아니면 질문이나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상 거소해 주셔도 되고요. 네. 네, 홍종호 선생님. 네, 홍종호 선생님. 네. 네, 가로 환경 개선하면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지역이 14길 그 시장길하고 16가길인가요? 그 시장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동네에서 환경을 개선해야 될 시급한 곳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계획에는 남성역에서 이제 까치산 가는 길에는 이제 시장길이 포함되어 있는데 14길이 일부 이제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이제 보차 구분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조명 몇 개 넣겠다. 이게 이제 계획의 전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6가길은 지금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예 제외된 건지
그 홍준님 16 가길이라 저희가 이제 계획안 시장길, 자체가 시장길, 시장. 아. 어, 거기가 사실은 교통이 됐든 보행이 됐든 네네네. 하여튼 뭐 미관이 됐든 문제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쪽이. 네네네네. 예. 그쪽은 계획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화면을 띄우시고 좀 설명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아까 어떤 부분이 네. 이제 시장길에 관련된 내용이셨는지. 네. 몇 페이지죠? 여기는 16길 같고요. 여기가 시장길입니다. 여기는 16길이죠. 아니, 여기가 시장길입니다, 시장길. 여기가 시장길입니다. 여기가 시장길인데 여기는 14길이고, 네, 14길. 네. 예, 조금 올라가다 이제 왼쪽으로 틀면 시장이잖아요, 다시. 아, 네네. 쭉, 거기는 길잖아요, 좀.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는 건지. 예, 일단 여기, 네, 여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닝하고 아까 그 고보 조명 부분이 저희 키맵에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남성역 입구에서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시장길까지를 저희가 일단 남성역 골목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같은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 네네. 우리 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예, 제가 마을정원문과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먼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제 저희가 하는 마을정원 활동하고 조금은 연계가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획에 이제 뭐 설명이 아예 없어서 이 가로환경 개선 사업하고 마을정원 활동은 전혀 별개에 있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저희 마중물 사업 중에요. 그 까치사 맑은 공기 사업이라고 지역 내 그 말씀하신 그런 필요한 이제 나무나 식재를 공급하자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환경은 사실은 여기에 여기에 그 조경까지 같이 디자인이 되면 좋은데요. 그 홍두국 선생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경에 대한 디자인 부분은 빠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빠져 있고 지금 보셨다시피 어떤 바닥이라든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좀 물리적인 이런 사업들에 좀 집중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까치산 맑은 공기 사업 안에 그러니까 지역 내에 이제 그런 이제 조경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을까요? 예. 네.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계획을 보면 네. LED 포함해서 이제 스마트 벤치 뭐 이렇게 해서 스마트 관련 공사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재생센터가 존재하는 2023년까지는 뭐 유지 보수나 관리가 되겠지만 2024년 이후에 발생되는 유지 보수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네네네. 아니면 그 유지 보수를 할 조직이나 계획들, 그다음에 예산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구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게 이제 사업들이 진행될 때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가로가 조성이 되면 저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 이외에는 거기 유지보수하고 관리는 이제 그 관련 부서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주민분들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뭐고 또 구청에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구분이 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보수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이제 오늘 이제 가로환경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추가적으로 사소한 것도 괜찮고요. 그 의견들을 주시고 이거에 대한 좀 의구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박상배 고문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제 얘기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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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 들립니다. 들리나요? 네, 우선 사업 내용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요, 제가 자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 지명 표시를 이렇게 호칭을 할 때, 지금 우리 자꾸 골목시장 그러거든요. 골목시장 그러면 그 용어 자체에서 왜소해져서 네.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그 시장을 하나 우리가 새롭게 명칭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직거래 장터라든지 어떤 이런 테마가 있는 이런 그 느낌을 줘야지. 골목시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얼른 들을 때 골목시장으로 조그만 골목시장 별로 가보고 싶은 뜻이 기대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장이라는 그 표현을 하나 이번에 용역하는 회사에서도 또 우리 주민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나를 거기 테마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로 환경을 정비를 한다는 것만 돼 있는데 가로 환경 정비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저희 사당사동이 조금씩 이렇게 수축이 생기면 신축을 하면서 상가들도 그러고 주택도 그러면서 이 건축물을 뒤로 후퇴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전신주들이 여기저기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전신주들이 있어요. 이 전신주 이설을 해야 그 보행 도로라든지 도로의 그런 그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검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벤치를 설치한다. 벤치는 저희 지역이 거기가 그렇게 그냥 항상 머무르고 있는 이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 앞에다 그런 벤치를 놓으면 많은 사람이 모여든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작물로 전략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점포 앞에 있는 분들은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 남성시장에서 남성에서 들어와서 시장 있는 데로 들어오는 이 어닝 사업을 이렇게 해놨었잖아요. 설계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천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던데 천으로 설계를 하면 저게 뭐 한 2, 3년 하면 굉장히 낡아서 보기도 흉해지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우리 주민들도 그러고 다른 외부에 있는 손님들도 여기가 이렇게 좀 가보고 싶은 그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낮에보다는 밤에 이렇게 좀 더 컬러풀해야 좀 시장의 분위기가 되고 또 좀 가보고 싶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디 시내 쇼핑 같은 데 나가면 네온사인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 데가 시세에 더 집중되지 좀 어두컴컴한 데가 시세에 집중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닝 라인에다가 컬러풀하게 조명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시선이 집중되게 해서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뭐 가보고 싶은 곳 또 우리 동네 사람 같으면 야 저녁에 한번 내려가 보자 거기 차도 한번 한잔도 모르게 참 저녁에 뭐 여러 가지 컬러풀하게 해놔서 참 분위기가 좋던데 우리 저녁에 내려가서 뭐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전도 부쳐 먹을 수 있고 뭐 족발도 하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저녁이면 거기다 내려가 보고 싶은 그런 기대 심리를 줄 수 있어야지 종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적절하지 않는 그 설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장에 어닝 사업을 해서 전면은 안에 건축물 쪽으로는 뭐 들고 나가 이렇게 좀 요철이 생길지 몰라도 전면으로는 일률적으로 딱 선이 좀 정돈돼서 거기가 좀 미관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는데 다행히 반영이 돼서 그건 고맙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그 컬러풀한 그런 조명을 넣고 거기 그 자재를 지금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다른
좀 견고하고 조금 더 반영구적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내구성이 좀 있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자재를 좀 변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이 설계하고는 별도로 우리 사무국장이나 그동안 그 동네에 동사무소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네. 아까도 먼저 질문하신 분이 또 도로 개선 사업만 하고 뭐 다른 것은 안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듯이 네. 이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이 있잖아요. 콘텐츠가 네. 있잖아요. 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큰 콘텐츠를 미리 공개를 해놨어야 돼. 뭐 예를 들어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도로 환경 개선이라든지 네. 뭐 보행 거리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가지 테마를 정해서 그런 콘텐츠를 먼저 좀 공개를 해주면 이번에는 이런 쪽 사업을 하고 다음에는 네. 이런 쪽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도록 네. 또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서. 저기 박상민 고문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저희가 입으로 그거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일부로 할 걸 그랬습니다. 입으로 하면 안 되고 네, 그걸 일부러 할 걸 그랬네요. 또 주민들한테라도 네. 그 값비싼 둥지 소식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큰 테마를 노르는 거예요. 네.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네. 뭐 집수리에서부터 시작했던 뭐 공원, 도로 뭐 다 이렇게 있는 것을 그걸 논아서 테마별로 이거는 네.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다든지 또 이걸 네. 또 언제부터 하겠다든지 네. 또 이것을 또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네. 이렇게 그것을 놓고 해야지. 네. 다른 건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뭐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좀 감사합니다. 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제가 아까 이제 박성민 고문님 말씀 주신 그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박성배 고문님께서 그 시장길에 대해서 이제 어닝의 어떤 질서 정연한 어닝의 어떤 설치와 질적인 개선 그리고 이제 야간에 좀 조명을 해서 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이제 가보고 싶은 거. 공간이 가고 싶은 뭐 곳으로 됐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말씀을 좀 주셨고요. 유튜브로 지금 질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 기존 만약에 도로에 그 스텐실을 하면 이게 색상이 몇 년 정도 유지되는지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예. 이사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스텐실로 할 경우와 스탬프로 할 경우 뭐 이렇게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스텐실하고 스탬프는 그 찍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긴 하고요. 그래서 보통 스텐실 작업 같은 경우는 글씨나 이런 로고 이런 거를 음각 방식으로 그 도형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페인트를 위에서 찍으면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을 제거하면 아래 이제 남는 방식이 되는 걸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나 경우는 스텐실 방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스탬프 방식은 뭐 말씀 그대로 스탬프처럼 이제 도장처럼 찍는 방식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제 도료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도료 자체를 그 차선 도료하고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저 차선하고 내구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선도 보통 도색을 하면 깨끗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저 도료 자체는 사실 가장 강한 도료를 쓰기 때문에 뭐 햇빛에 바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그 사람들의 통행이 있으면서 계속 색깔이 조금씩 지저분해지거나 이제 점점 그 이제 다른 이물질들이 끼기 시작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햇빛에 바란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제가 그래서 발표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뭐 모든 부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도색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항상 돌 자체의 재질을 살리고 또 사고석, 바닥이면 바닥, 건물이면 건물, 고유의 벽돌이나 이런 걸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차선책으로 이런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태양에 의한 탈색은 이제 그 차선처럼 거의 없다. 근데 하지만 이물질에 의한 어떤 지저분함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2, 3년 지나면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좀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어쨌든 한 2, 3년 후면은 그러니까 좀 벗겨지거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차피 뭐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벗겨지진 않아요. 네. 이제 이물질이 끼면서 지저분함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스팔트 포장한 다음에 차선 깔면 굉장히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네네. 차선들이 그만큼 지저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한 3년 정도라고 말씀하신 걸로. 어쨌든 보통, 이렇게 네네. 네. 어쨌든 차선을 새로 포장하고 나면 한두 달 뒤에부터 새로운 차선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럴 알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네네.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실 좀 이렇게 노후화되는 거는 저희가 또 시장길에서 그걸 좀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정도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다른 페인트처럼 탈색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말씀은 그거는 탈색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위원님 말씀해주신 어닝 부분도 잠깐 언급해드리면 탈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천으로 하는 부분이 탈색이 제일 자주 오는 부분이 국산천이고 이제 보통 그래서 그 개별적으로 어닝을 맞춰보신 분들은 이제 그 어닝 업체에서 수입천으로 할까요? 국산천으로 할까요? 이런 거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국산이 품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수입천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국산 업체에서 그렇게 좋은 도료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입천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입천 그건 이제 기성 재질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가 하게 되면 기성 수입천으로 못 하고요. 실사 프린팅이 될 수 있는 재질을 써서 거기에 인쇄를 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러니까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 문양만 선택해 색상만 선택하면 되는데 아까 예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새로운 마을의 명칭 또는 뭐 은행나무길이던 남성 골목시장이던 어떤 그 로고들이 좀 새겨지면서 좀 이 지역의 개선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좀 알릴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한 수입천, 국산천이 아닌 그래픽이 가능한 원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원단에 실사 그래픽으로 디자인해서 디자인을 입혀서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원단이 될 것이고요. 그 원단은 아주 좋은 것도 쓸 수가 없고요. 또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픽 처리가 가능한 원단을 쓰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기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아 본과장님? 손 드신 거 맞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그냥 뭐 저희 일반 거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단순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게 이런 보행 환경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저희가 기다리면 될까? 예를 들어 이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항상 이제 이렇게 조용한 동네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사당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시장길을 아스팔트로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냥 처음에 실시 설계한 것을 보면은 뭐 그림상으로는 너무 휘황찬란하고 정말 저렇게 뭐 아름답게 바뀌면 뭐 더 이상 뭐 불만이 없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시장길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3년 후에 그 기법이 스텐실 기법이라고 그러셨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이물질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 길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지금보다 또 더 지저분해지면 어떠나 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어느 정도 지금 소요가 되는 거를 예상하고 있는지가 한 가지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16길에 그 하얀 기둥같이 생긴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언뜻 그 그림에서 봤던 게. 그게 뭐 어떤 거죠? 그 하얀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천막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보행자들 이제 고원식 보행로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위에 이제 천막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될지 안 될지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디자인 심의를 거쳐봐야 될 것 같은데 하얀색 기둥은 아마 위에 설치한 천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뭐 14길도 그렇고 16길도 그렇고 거의 이제 보행자 위주로 위주로 된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여기가 지금 그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물론 도심 속에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량 속도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가끔씩 보면 막 저도 한 번씩 그쪽에서 운전을 해보면 그 16 갓길 경우에 맞아요. 도행이 안 돼서 위험할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또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뭐 다른 또 어떤 좀 부작용도 있지 않나.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어느 정도 이 기간을 우리가 또 참아내야지 그렇게 네. 변화가 될 건지. 그리고 아까 네. 그 앞에 그 고문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누군가가 그 카톡에 그 전신주 이설에 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전신주 사실 이설하지 않고는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베이스가 깨끗해야지 이게 금방 깨끗하게 환경이 변할 텐데 그거 지금 굉장히 전선도 그렇고 굉장히 전봇대도 많고 그 상황 자체가 지금 당장 고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데 거기다가 뭐 스텐실이고 보도 이렇게 해서 그림처럼 깨끗해질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또 아스팔트를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공사 기간을 또 참아내야 되나 하니까 또 사실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게 우리들 지금 지금 몇 분이 모이셨죠? 지금 한 50분 되나요? 유튜브까지 합치면? 유튜브 합치면 50분 조금 못 되고요. 40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다시 개수를 해봐야 되고요. 요 회의 앞서서 지금 네. 제가 주민자치 회의 네네네네. 주민총회 준비 회의가 있었는데 보니까 주민총회 회의에서도 그 사당 사동 인구의 한 0.5% 그게 73명이더라고요. 네네네. 그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 네. 회의에 지금 가치가 있는 건데 이 50몇 명 출연한 거 가지고 이 의견을 다 수렴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도 뭐 설명회를 추가적인 과정을 더 거치겠습니다. 회의 수렴 과정을 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정윤아 국과장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그 소요 기간이 뭐 지금 당장 얼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게 올해 이제 디자인 심의를 통과를 하고 하반기부터 이제 공사가 만약에 연차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 하반기나 이제 그때쯤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거 한 번에 이게 다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끊어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이상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길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좀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통행이든 뭐 차량이든 불편이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이 생기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좀 차근차근 공사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1년 정도 이상 이제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전신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중화를 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같이 지중화하면서. 근데 저희도 사실 구에 잠깐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중화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도의 이제 또 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부분 이제 박상배 이제 고문님 말씀 주신 전신주 이설 이런 이제 필요한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보면 되게 전신주가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가로 환경 할 때 이거는 이제 주신 의견들 참고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주 정리라든지 좀 이설을 할 부분이 있나든지. 근데 이게 또 사실은 또 제가 사실은 전신주 이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KT하고 이런 데를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요. 공공에서는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건데 왜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KT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공사 집 지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저로 이제 책임의 소지에 대해서 지금 좀 분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공의 재원으로 왜 하냐 하는 이제 이런 의견들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님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참고로 네, 일단 스탬프 방식은 그 이제 적용 범위나 이런 거는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부 지역은 반드시 하게 될 것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도로 포장에서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스탬프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하루에 한 팀이 한 30
한 20m, 그러니까 회배로 하면 200캡에서 300캡 정도를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다른 그 도로 포장 작업은 일단 깨내고 파내고 다시 하는 거라 상당히 많이 불편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스탬프 작업 자체는 만약에 특히 현재 골목 시장 부분하고 은행나무 추입기를 하는 거는 만약에 주말로 해서 팀이 좀 여러 팀이 들어와서 하면 많이 불편함 없이 짧은 기간에 이제 준비를 해와서 그거를 깔아놓고 위에 스탬프를 찍어 나가는 방식이라 별도로 걷어내고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약간의 불편만 그 짧은 기간만 감수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보행자 중심으로 될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량 속도가 불편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가로환경 개선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뭐 용역사도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중심 자체는 사람 중심이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이 뭐 못 다닐 정도로 불편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속도가 현재 이곳의 차량 평균 속도가 50이라면 그런 것을 한 40, 30 이하, 그래서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중심인, 운전자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그러니까 보행을 하는 사람이 먼저인 그러한 거리를 만드는 거가 근본적인 취지의 중요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량 속도를 좀 감소시키고 좀 더 보행자들이 안전한 도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거리를 살리는 거고 마을이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차량 속도와 그 상가의 활성화는 된다는 조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가 준다는 것 자체는 좀 더 살기 좋은 마을, 그리고 상가들의 매상이나 매출이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측면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좀 판단 이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사무총장님, 사무총장님 말 들리나요? 네, 이사장님. 네, 사무총장. 들립니다. 네, 고모님. 조금 좀 첨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아까 설명을 하시는 용역사에서 인도는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좀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주겠다고만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안한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네. 그런 디자인은 보도에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 브록은 혹시 독일의 인도 보도 브록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독일의 그런 보도 브록 사이즈가 가장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좁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도 되고, 그다음에 파손도 덜 되고, 그래서 독일의 인도 보도 브록 사이즈를 가급적 좀 연상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전하고 싶고요. 제가 아까 시장 명칭을 자꾸 골목시장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 스스로 애수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혹시 이 이 사업주체에서 그런 명칭 문제 때문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 좀 끌어들일 겸 공모를 하는 거, 공모를 뭐 집계장터라든지 가칭,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가칭을 해놓고 공모를 통해서 그 시장 이름을 하나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네. 공모 비용을, 적절한 비용을 제가 스폰서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신주 이설은 사실은 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작년에 관련 부서들하고 다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집을 새로 지으면서 땅을 뒤로 후퇴해서 집 짓는 것도 개인한테 큰 손해인데, 그거 들었고 전신주 옮기는 것까지 자기들이 해라. 자기들하고는 한 이해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관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첨언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은행나무를 지금 가장 핵심적인 테마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저쪽 오거리하고. 네.
그래서 은행나무에서부터 저 삼익 아파트로 가는 길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걷고 싶은 길이 돼 있기는 해요. 네네. 은행나무에서 저쪽에 그 휴먼시 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데가 같이 단절돼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가. 그래서 나는 은행나무에서부터 은행나무의 어떤 쉼터를 활용을 해서 나오면 거기서 저 삼익 아파트 있는 데까지는 네네. 걷고 싶은 거리를 네. 둘레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네네. 이번 그 사업 계획에다 넣어서 네네. 거기 나와서 뭐 정말 차를 한 잔 들고 딱 네. 걸어갔다 다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네네네. 작은 그런 둘레길을 거기다 하나 설계를 해서 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네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제가 10분 정도 저희 이제 그 저희 올해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그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혹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저희가 스피드하게 박미연 본과장님. 네네. 박미연 본과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제안해 주신 의견들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도로를 하는데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색깔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좋은 의견인데 도로와 차도에 그 구분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과 차도가 그 구분을 반드시 지어 놓아야 안전에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도로 착색을 할 때 뭐 실리콘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하실 때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미끄럼이 도로를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미끄럼이 방지될 수 있게 그 차량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도보를 할 때 미끄럼이 방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야지 차량만 제어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적인 요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선택할 때 조금 양면을 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당동에는 사동에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그 안전도로 쉐이프가드 이런 쉐이프 존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환경을 정비하면서 그 어린이집들, 그 유아교육기관이나 학교나 그 쉐이프 존을 만드는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정원분과의 홍충국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도로와 또 정원분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도로를 정비하다 보면은 짜투리 공간들이 조금씩은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짜투리 공간들은 기왕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미니 정원이라든지 미니 텃밭 이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게 도로를 정비하면서 하는 게 그 비용적인 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게 정원분과 틀린 거고 도로 정비가 다 분야가 틀리니 각각 해야 합니다가 아니고 같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효율성을 발휘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목사님, 저도 한마디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네. 아까 제가 그 차량 그 16길 같은 경우 그 보행 환경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행 환경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거기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길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차량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차량이 많죠. 차량이 일단 많거든요. 거기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어떤 또 곤란함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나온 의견이십니다만은 16길에 아까 그 기둥 같은 그 하얀 거,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보행로에 어떤 그 없었으면 좋겠다. 시원하게 지작물이 없는 게 저희가 이제 살아보니까 너무나 이제 힘도 자체가 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아까 지금 앞서서 또 어린이 안전지대만큼 또 중요한 게 어르신 안전지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 맞아요. 네. 굉장히 불편하게 걸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또 안전지대도 좀 표시를 해서 뭐 참 어려운 길인 거는 같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런 시점에서는 정말로 보행자에게 가장 최적의 그 공간 환경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일방통행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정도로 우리 동네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도와 차량이 혼재돼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또 차량을 이용해서 그 휴먼시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제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과장님. 강미연 본과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좀 하고요. 근데 조경은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용역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같이 검토를 하셨어요. 네, 같이 이제 검토를 하셨었는데 의외로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이제 그런 조경을 할 수 있는 자투리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뭔가 이제 사실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정윤아 이제 본과장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좀 시간이 저희가 많이 가서 사실은 20분에 저희가 끝나는 건데요. 제가 10분 정도 좀 더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을 공유를 좀 드리고요. 네, 보이시죠? 네, 잠시만요. 좀 화면 전체를 좀 키울게요. 저희가 이 내용은 임원회의나 이럴 때는 저희가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오늘 이제 주력사업으로 올해의 주력사업이 이제 뭐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 또한 저희가 유튜브로 이제 제작을 해서 공개를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당 사동이 2017년부터 18년까지 희망지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을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가 18년까지 주민분들하고 동작구랑 이렇게 노력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에 이제 선정이 돼서 2019월 5월부터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당사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5월부터 저희가 계획안을 이제 수립을 이제 하려고 이제 저희 통별 반상이나 주민 의견들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저희가 국토부 뉴딜 사업을 동작구에서 좀 이제 진행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때 저희가 이제 주민협의체 준비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논의를 좀 해서 뉴딜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뉴딜 사업이 또 19년에 10월 달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도시재생과 뉴딜 사업이 같이 선정이 돼서 250억의 예산으로 진행이 이제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저희가 뉴딜 신청하고 국토부의 이제 심의 과정들, 그런 절차들을 이제 진행했다고, 계획안을 만들면서 그런 심의 과정을 이제 했고, 저희가 12월 달에 이게 계획안을 이제 저희가 좀 급하게 이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반영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계획안들이 좀 완성도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이제 이거 조건부 승인이 뭐냐고 하면 저희가 큰 사업 2개를 조건부를 받았는데요. 생활 SOC 이제 저희가 큰 주민센터를 복합화시키는 그 사업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결국은 물리적으로 이제 주민들 필요한 공간을 공급하는 그 사업이 이제 조건부가 받아서 그 조건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2020년에 서울시 이제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도 가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계획안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국토부에 이제 작년 연말 12월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은 계획안과 어떤 행정적인 이런 절차,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추진 기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사업이 3가지의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까치둥지, 함께하는 까치둥지, 찾고 싶은 까치둥지가 있고요. 스마트한 까치둥지는 주로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주민협의체나 교통분과에서 논의가 필요한데요. 지역 내에 저희가 마을 버스를 하자는 이제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가 이게 반영을 해서 마을 교통 체계를 하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전기버스를 해서 뭔가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안을 이제 넣었었는데, 결국은 전기버스에 대해서 이제 사업비를 구입하는 것들은 쓸 수가 없고 위탁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정말 그러면 공유 차량의 어떤 이런 테마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분과나 아니면 협의체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사안이고요. 안전한 기반 시설은 지금 저희가 오늘 가로환경 용역에서 같이 남성중 통학로와 안전한 기반 시설이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집수리 리빙랩 사업 또한 저희가 뉴딜 안에서도 집수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잡아놨었는데, 서울에서는 가공주택 집수리가 있으니까 가공주택 집수리와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 추가의 어떤 이런 이제 의견 수렴과 조정이 좀 필요한 지금 사업이고요. 함께하는 까치둥지는 주로 그 지역 내 필요한 이제 시설들을 공급하고,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주민들의 어떤 이제 조직화에 관련된 공동체 활성화에 이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레소시 이제 복합시설이 주민센터의 주변에 이제 땅들을 매입해서 좀 이제 지역 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공급하자는 사업이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 사업 안에는 주민 마을 쉼터, 그다음 마을 놀터, 그다음에 아이 키움 센터에 대한 이런 사업 아이템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공동체 활성화는 이러한 이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이라든지 공동체의 역량 강화라든지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이제 현장센터에 운영된 그런 예산들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고 싶은 까치둥지는 지역 특성화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고 싶은 마을 중심가로 사업이라고 저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오늘 설명해 주신 중심도로 정비 사업과 은행나무 테마길 조성 사업,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장 경관은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박선배 고문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 내 이제 둘레길, 산책길을 조성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은 아까 이제 그 저희가 중심도로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가 뭐 모니터링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상의하고 이제 논의 결과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거나 상인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홍준국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지역에 그런 녹화나 이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까치둥지 맑은 공기 사업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녹화를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까 강미원 분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녹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사실은 가로 환경할 때 마련을 당연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자투리 공간들을 이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맑은 공기 사업으로 녹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저희 이제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한 위치고요. 오늘 공개한 자료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도 이제 그 사업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여기가 이제 마을 카페가 이제 조성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주민 놀토 공간이라고 해서 숲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 공간에 대해서 이제 공급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여기가 생활 SOC가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회관공 무역을 개방을 해서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자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오늘 설명드린 16길, 14길, 그리고 이제 여기 통학로 이 길에 대한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환경은 이제 오늘 설명드렸듯이 오늘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고요. 하반기에 어쨌든 단계별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아까 주민 커뮤니티 공간 사업에서 올해 이제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실시 설계가 계약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먼저 이제 추진됐어야 될 사업인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거를 저희가 올 초에 이제 작년 연말에 발견을 하고 이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이제 전략사업과에서 총대를 메시고 이제 어쨌든 건축물 생산을 했습니다. 3월에 해서 4월에 어쨌든 아동청소년과에서 계약을 진행하고, 이게 6월 중으로는 설계안을 완료를 해서 늦어도 9월은 이제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목표는 12월에 이제 오픈이 목표인데, 이게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12월에 이제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을 쉼터는 저희가 보리밥집이 있던 이 빨간색 지붕과 이게 파란색 지붕이 두 채를 지금 매입을 해서 지금 6월 정도에 이번 달에 그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순에 이제 철거가 진행이 되고,
거기 현재 기획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카페 사업추진협의회를 지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몇 명이 지금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의견 수렴 회의를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기획 설계가 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지에 대한 기획 설계가 되면 이거는 건축가에서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공모 설계가 진행이 돼서 착공이 이제 이후되면 완료 시점은 2020년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계 사업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꿈돌이 놀이터에 저희가 옹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기를 한 2개 층 정도로 주차장을 공급을 하고 위에 어린이 공원을 리모델링 하자는 사업이 저희 도시재생 사업비가 아닌 별도의 이제 45억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몇몇 통장님들하고 김만수 대표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변 지역에 이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 데이터와 이제 그 구청의 의견들을 담아서 서울시에 이제 이게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과가 돼서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 하반기에는 공사가 이제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연계 사업인데요.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이라고 중앙대랑 지금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뒤 밑에 여기 보시면 올해 이제 저희가 가로환경국가에서 주로 이거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중앙대와 그다음에 동작구청과 이렇게 연계해서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됐고 중앙대 연구팀이 몇 차례 이제 가로환경 분과에 와서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5월 3일 날 저희가 같이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그 스타벅스 건너편 스타벅스가 있는 그 건널목에 저희 사당사동 쪽으로 이렇게 그 스마트 지금 월을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에 대해서 지금 중앙대가 협의를 해서 지금 논의가 돼서 아마 2개월 안으로 이게 설치가 될 거고요. 리빙랩 사업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를 설치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수정 보완을 해 나가면서 이거를 유지 보수 관리 운영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계속하면서 중앙대와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주민분들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하반기에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관공에 지금 이시문중을 개방을 해서 그 저희가 여기에 이제 카페가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여기 카페가 들어서면 여기 이제 개방을 해서 여기에 산책로를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둘레길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계획안이 도시재생 와중물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시문중하고 민간 연계로 이것들이 하반기 정도에 지금 논의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놀토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그 까치산 숲도서관하고 청소년 문화 공간을 이제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 산 44-28번지가 작년에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몰제로 돼가지고 그 녹지 저희가 이제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부지가 이제 공공에서 매입 부지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작구에서 지금 매입하려 그 서울시가 이제 그런 녹지 공간을 매입하려고 좀 추진하고 있고 동작구 가로환경과에서 이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매입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하반기에 이거의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추진 일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인 스케줄에 대한 맵을 홈페이지에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돼서 어떤 단계로 시작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일단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나중에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공간을 공급하는 것도 있고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이런 물리적인 사업이 나중에 저희가 공동체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협동조합도 만들고 주민 공동체도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만나서 저희가 2023년 이후에는 생겨난 마을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간들, 그 다음에 뭐 마을의 어떤 뭐 정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앵커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내서 실질적인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도시재생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올 상반기에 마을협동
조합 육성 지원 교육이라는 교육이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몇 개 이제 한 4개 팀 정도가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진행하셨고, 또 하반기에는 이걸 좀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기획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어르신들의 이제 돌봄이 필요하다는 마을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4,500만 원 예산으로 그 돌봄의 인력들을 양성을 했고, 올해 이제 경제진흥과에서 이제 다시 이제 2차 공모가 돼서 6천만 원 예산이 저희가 이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서로 돌봄 센터라는 공간을 어르신 돌봄을 주제로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어쨌든 지역 안에 큰 네트워킹 조직으로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어쨌든 구축이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주민 협동조합들이 이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사업들을 앞으로 펼쳐 나갈 건지에 대해서 큰 그림 안에서 이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 그리고 임원분들 각각 어쨌든 지역 안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내가 지역 안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나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같이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관리 운영하고 함께 또 다른 사업들을 기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센터에서 많이 준비를 해서 공유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가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 자료 또한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제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놓고 궁금한 것들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것들, 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하시거나 의견을 주셔서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시 반이 넘었는데요, 벌써. 김만수 대표님. 예. 네, 아까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연결을 못했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의견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네. 정말 긴 말은 필요 없고요. 우리 안하영 국장님 갈수록 솜씨가 느시네요. 늘고 빠르게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우리 가래현경 용여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너무 서둘지 말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의견을 꼭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없으시면 저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거를 다시 녹화를 떠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의견은 서면이든 더 받아서 저희가 종합해서 의견을 이제 구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 또 센터에서 다양한 모임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예, 네, 들어가세요, 고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과장님 들어가세요.